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6월 26일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요일 우리 코스피 시장은 1.05% 상승 마감을 한 반면에 코스닥은 0.03%, 장중에는 하락폭이 좀 컸었다가 회복하면서 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목요일 미국 증시가 볼코를 완화, 규제를 푼다는 소식 때문에 한 1% 넘게 반등을 했어서 우리 증시도 양시장 갭 상승 시작을 했죠. 근데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어떤 박스권을 넘어서기 전에 이 박스권 안에서 이제 조정 구간에서는 갭 뜨면 거의 밀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갭 하락하면 말아 올리고 어떤 정확히 어떤 그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방향성이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상방으로도 좀 막혀 있고 하방으로도 좀 막혀 있는 그런 좀 답답한 증시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갭이 좀 뜨는 날은 우리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갭이 좀 뜨는 날은 오전에 좀 많이 청산을 해 놓고 오후장에 다시 재미수 타점을 노리는 관점, 그리고 갭이 좀 많이 하락하는 날은 좀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해서 반등 시 정리하는 관점을 가지고 최근에는 트레이딩을 하면 나쁘지 않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갭이 뜬다고 해서 오늘 가는구나라고 추가 매수하는 지금 장세의 흐름은 아닙니다. 시장이 갭이 1%씩 뜨고도 양봉을 뽑아주는 어떤 그 흐름이 나오려면 코스피도 최소한 2200포인트는 넘어서고 나서 어떤 그 불장의 형태로 흐름이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전고점을 넘어서고 뭔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이어갈 때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박스권 안에 갇혀서 상방으로도 하방으로도 자꾸 가두리 쳐져서 흐름이 흘러가는 상황에서는 그래 갭 뜨면은 좀 매도로 포지션을 대응을 잡고요. 갭 하락하면 매수로 좀 포지션 대응을 잡는 매매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좀 맞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보고는 있지만, 코스닥을 예를 들어서 지금 저점을 점점 높아가면서 전고점까지 지수를 좀 가져다 놨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쌍봉 맞고 떨어지느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N자 파동으로 이 전고점을 넘겨주느냐의 어떤 그 상당히 중요한 변곡 포인트에 와 있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 관리는 되어지면서 지수의 방향이 어떻게 결정됨에 따라 포지션을 잡는 좀 신중한 접근 전략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럼 27일 주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목요일 뉴욕 증시는 이제 미국의 은행들의 손발을 묶고 있었던 볼코를 규제를 푼다라는 소식 때문에 반가운 반등이 있었다가, 반대로 또 금요일은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2%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펜스 부통령은 그냥 검사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식으로 약간 조금 회피성의 좀 발언을 한 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의 어떤 재선이냐 바이든의 당선이냐 요 구도를 놓고 첨예하게 좀 대립 구도 관계에서 최근에는 좀 그 지지율이 상당히 바이든 쪽으로 유리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든이 집권을 하게 되면, 당선이 되게 되면 트럼프가 내려놨던 법인세를 다시 올릴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는 상당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트럼프처럼 주식시장을 부양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던 대통령이 없죠. 아마도 바이든은 트럼프보다는 좀 덜할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악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다시 한번 상당히 위태롭게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홍콩 자치법을 통과하는데 이제 책임 있는 중 관리들에 대해서 비자 발급을 제한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중국은 미국에게 간섭하지 마라, 자꾸 간섭하면 무역 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으름장을 놓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네요. 다시 한번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고, 관련주로는 당연히 히토리 관련주들
그다음에 뭐 대두 관련주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해서 미국의 확진자가 상당히 좀 다시 한번 늘어나고 있어서 뭐 경제를 재개를 좀 뭐 너무 섣불리 한 건 아니냐라는 좀 질책도 받고 있죠. 미국, 뭐 인도, 브라질 인구가 좀 많은 나라들에서 뭐 어떤 뭐 2차 팬데믹도 걱정이 되고 상당히 심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미국 다우랑 나스닥 차트를 잠깐 보고 넘어가면 뭐 다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라도 뭐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증시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강한 흐름이고요. 미국도 다우는 조금 약합니다. 나스닥에 비해서는요. 그래서 다우도 요 어떤 지지 구간 딱 와 있는 것 같아요. 61선이기도 하고 여기는 좀 깨지 않고 다시 돌릴 수 있는 흐름이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지지 구간이자 61선을 깨는 흐름이 나온다면 거의 완전히 좀 추세가 무너지는, 지금도 살짝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좀 위태위태한데 여기를 깬다면 조금 안 좋은 모습이 될 것 같고요. 나스닥도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에 와 있죠. 전 고점이기도 하고 10,000포인트를 한 번 돌파했었고 뭐 두 번 정도 돌파했었는데 자꾸 안착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나스닥은 추세적으로는 뭐 있을 수 있는 건강한 조정 안에 뭐 우리가 예상, 그러니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범주 안에 있는 조정입니다. 근데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요 정도 라인, 요 정도 라인 뭐 9,500이나 요날 저점 구간을 깨는 흐름이 나오면 나스닥도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상당히 좋지 않게 흘러간다. 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리딩반 매매한 거 일단 복귀하도록 할게요. 유나이티드 제약이고요. 제가 보통 그 매매를 할 때 지지와 저항을 많이 이용을 하고 그냥 의미가 별로 없는 저항대가 아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저항대를 넘겨준 다음에 그곳에서 어떤 안착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안정된 흐름, 이 과정에 있는 종목들을 제가 리딩 매매로 할 때는 상당히 선호하거든요. 유나이티드 제약도 여기 3월 말에 만들어놨던 고점 구간을 어떤 슈팅의 형태로 급하게 넘겨놓는 게 아니라 조금씩 매물 소화를 하면서 아주 안정적으로 이 고점을 넘겨놓는 흐름이 출현을 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이 가격대 22,300원, 400원 구간을 넘겨놓고 안착을 하면, 특히나 요날 한번 뚫었다가 실패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뚫었지만 종가상 안착은 못했고 다시 조정 후에 세 번째 안착을 하니까 흐름을 이제는 22,300원을 훼손하지 않고 가는 흐름이 확인이 되었고, 저희가 저희가 어제 종가 베팅으로 들어가서 좀 매수를 했고요. 매수한 지 뭐 한 1시간 정도 만에 슈팅이 나와서 정리를 절반씩 하고 나왔는데, 이게 슈팅이 나올 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길게 보느냐 짧게 보느냐의 판단을 할 때, 길게 보고자 할 때는 첫 번째로는 뉴스가 동반이 되는 상승일 때는 좀 길게 보려고 노력을 하고요. 하지만 뉴스가 없이 그냥 나오는 반등들은 어떤 힘이 오래 지속되기보다는 기술적인 느낌으로 끝나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뉴스가 동반되지 않은 상승일 때는 조금 그냥 짧게 끊어서 적당히 먹고 나오려고 포지션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 상승시 호가창을 우리가 보다 보면 잠깐 올랐다가 죽는 흐름의 느낌이
인 호가창이 있고요. 좀 그래도 뭐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호가창의 느낌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은 제가 말로써 설명하기 좀 힘들 것 같고, 아무튼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 훅 올랐다가 꺼져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호가창에서 많이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절반 잘 매도를 하고 나왔고, 얘는 이런 식으로 간 다음에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흐름을 만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재매수 타점을 얘도 조금씩 고려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KMW를 저희가 그러니까 5G 섹터 종목들 중에 뭐 한 종목을 제가 좀 매매를 하고 싶었어요. 매수를 하고 싶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전통적인 대장주였던 뭐 KMW도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좀 이제 무거워지니까 뭐 이노와이어리스나 RFHRC나 서진 시스템 같은 종목들이 탄력적으로는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게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리딩에서 하는 종목들은 뭔가 어떤 우리가 높은 수익보다는 뭔가 좀 안정감의 종목 선정이나 그 매수 자리들을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대장으로 알고 있는 KMW를 요날 매수가 들어갔고요. 일단 차트적으로만 보면 KMW는 한 요정도 가격대에서 하방을 잡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여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여기 전고점 구간이기도 하고, 이때 한번 지지, 그 다음에 이렇게 쌍바닥으로 또 지지, 그 다음에 쓰리바닥으로 지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하나 톡 튀어나온 거는 사실상은 시장의 폭락에 의한 어떤 그 변수의 변칙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도 여기는 지켜줬어요. 꼬리는 어찌됐건 이 종목은 요 가격대를 절대 깨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좀 파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하방은 이 가격대로 닫혀 있고 상방은 요 정도 가격대로 얘가 박스권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흐름의 중간 라인인 요 정도 가격대, 6만 한 1,000원 정도요. 예. 요 정도 가격대를, 이 중심선을 얘가 요날도 그렇고 이렇게 넘어주는 흐름에서 한번 매수를 해볼만 하겠다. 그렇게 좀 보여줬죠. 그래서 저희가 목요일날 장중에 좀 매수가 들어갔고요. 근데 수요일이죠. 수요일날 장중에 매수가 들어갔고, 목요일날 장중 이제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면서 좀 조정에 들어갔지만 오늘 어제죠. 금요일이죠. 오늘은 제가 방송 찍고 있는 지금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날 미국이 화웨이를 좀 제재하고자 하는 의도로 5G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는 뭐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반사이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5G 관련 섹터가 오전에 상당히 강했습니다. 금요일날. 그래서 KMW도 거의 10% 가까운 반등이 나왔고요. 일단 요 전고점에서 절반만 익절을 하고 나머지는 들고 가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전고점에서 절반을 익절을 하고 홀딩을 할까 했는데 이때가 10시 한 20분 되죠. 이렇게 지수를 보게 되면 10시 20분이 요때죠. 근데 딱 당일에 한번 지지 구간을 만들었던 구간을 깨는 흐름이 여기서 나오는데 좀 가파르게 조정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머지도 그냥 정리를 해버리고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두 종목 저희 리딩반은 익절을 하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 우리 시장은 오전에는 5G 섹터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에이스테크가 대장으로 치고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뭐 서진 시스템, 뭐 이노와이어리스 등등 상당히 5G 관련주들은 다 강했죠. 계속해서 흐름 가져가지 않겠나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차트적으로도 보면 서진도 그렇고 아까 KMW도 그렇고요. 중요한 어떤 그 전고점 매물대 가격들을 이제 돌파하는 과정 안에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에이스테크는 차트가 뭐 정말 훌륭하네요. 이 구간 안에서 준비가 되어진 건데 얘는
이때 이제 뭐 거래 대금이 그렇게 뭐 많지 않아 가지고 관심권에 좀 없었던 종목이긴 하네요. 계속해서 공략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5장 늘어서서 그린 뉴딜 테마 안에서 풍력 관련주들이 급등을 좀 보였습니다. 동국 SNC가 대장이었고요. CS 베어링이 2등주로 좀 치고 나오는 모습. 저도 그린 뉴딜 관련해서는 제가 뉴스 읽어드리면서도 상당히 많이 언급을 드렸었고, 이런 정책 관련주들은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일 때는 힘을 못 받다가 뭐 이제 좀 평이하거나 시장이 괜찮을 때 힘을 받는 경향이 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 저도 뭐 재료 매매를 제가 아주 그렇게 선호하면서 하진 않지만 일단 풍력, 수력, 뭐 태양광 이렇게 해서 예전에 이제 처음 나왔던 디지털 뉴딜 쪽은 일단은 좀 한번 시세를 냈기 때문에 아직 시세를 내지 않았던 테마가 강하게 치고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풍력 쪽을 저도 좀 유심히 지켜는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제 그 시장에서 이미 돈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매매하는 걸 조금 더 선호하는 그 매매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돈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예측해서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뭐 일단 풍력적으로는 한번 이제 돈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혹시 뭐 수력 에너지 쪽으로도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봤는데, 일단 관련돼 있는 종목들 중에 뭔가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 몇 개 없더라고요. 수력 에너지 관련 쪽에서는. 근데 이제 뭐 시노펙스가 혈장 치료제 테마이기도 한데 수력 테마이기도 해서 일단 뭐 차트적으로는 가장 그래도 뭔가 좀 만들어가는 느낌이고 끼도 좀 있는 애라서 얘를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 환경 또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얘는 좀 거래 대금이 일평균 거래 대금이 뭐 3억 수준이라 충분히 급등을 한번 시킬 수 있을 만한 자리이긴 한데 매매를 해보기가 조금 그렇네요. 거래 대금이 너무 작아서. 그 다음에 태양광 쪽도 뭐 현대에너지나 뭐 신성 ENG는 한 차례 이미 시세를 냈었기 때문에 얘가 또 갈지에 대한 의문은 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 종목들이 있습니다. 거래대금 너무 작은 거는 알고도 접근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거래대금도 좀 있고 차트도 좀 만들어진 애들 위주로 저도 좀 일단은 관찰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쉬웠던 게 리모델링 관련해서 어쨌든 같은 영역이기 때문에 친환경 뭐 그린 뉴딜 같은 영역이기 때문에 현대리바트도 제가 좀 눈여겨보던 종목인데 흐름이 괜찮은 것 같고요. 뭐 한솔온데코는 뭐 차트적으로는 좀 그렇지만 이건 산업이랑 이건 홀딩스는 뭔가 좀 또 준비가 되어져 가는 듯한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이쪽이 그 바이든 관련주로도 조금 있습니다. 뭐 이건 산업이나 한솔온데코나 이런 종목들이요. 요렇게도 접근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 뭐 현대에너지도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쪽 그린 뉴딜이랑 친환경 쪽이 조 바이든 뭐 이제 혹시라도 바이든이 뭐 이제 대선 구도를 유리하게 끌고 가게 되면 이쪽 테마도 한번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있는 저도 테마이고 종목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국 단타 대회가 열렸던 두 종목이 있겠죠. 이 종목은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 드렸었고, 제가 6월 23일 이때가 화요일인가요? 이때 대장주 첫 조정을 공략하자, 공포를 사면 수익이 아주 쉽게 크게 난다, 이런 주제로 휴마시스랑 뭐 빅텍이랑 몇 종목, 삼성중공업이랑 몇 종목 해서 설명을 드렸고, 제가 실제로 매매한 것까지 타점 보여드렸었죠. 그러면서 휴마시스 저거 방송한 날이 아마 이날일 겁니다. 근데 아무튼 휴마시스가 하루 조정 거치고, 저는 이날 상한가가 풀릴 줄 알았어요. 근데 요날도 점상을 가길래 제가 엊그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좀 이상하다,
요거는 좀 낌새가 이상하다고 눈치채셔야 됩니다. 좋아할 상승이 아니에요. 이런 점상은요. 더 어김없이 요날 조정이 풀리면서 워낙 급등이 좀 초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얘가 한 3연상, 4연상 정도, 5연상까지만 나왔어도 이렇게 하한가는 안 갔을 거예요. 요거 때문에 얘는 하한가를 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없고 얘가 여기서 바로 풀렸으면 이런 식의 봉이 출현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점상 때문에 하한가를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점상을 안 갔으면 이 캔들이 요날 출현을 하는 거예요. 요날 풀리면서 이 캔들이 이날 출현을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날 점화갈 때는 저희가 접근 전략을 가질 수가 없죠. 제가 첫 조정을 공략하라고 해서 이때 핫다 하거나 그러시면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하한가 풀리면 공략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준선을 타점으로 잡고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살짝 그 호가상에 미스가 나는 바람에 아주 제가 100% 만족할 만한 매매는 되지가 않았어요. 시가에 저도 그러니까 시가 휴마시스 시가부터 이렇게 쭈루룩 매수를 좀 걸어 놓으려고 했었는데 좀 다른 종목도 봐야 되고 이래저래 좀 오전에 복잡한 상황이 나름대로 있었어 가지고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매매가 안 돼서 좀 아쉬웠죠. 얘가 이 계좌로 매매를 했군요.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제 원래 시나리오는 요 정도 가격대에서 훨씬 더 많은 물량을 걸어 놨어요. 요 정도 가격대에서 워낙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기준선 깨고 여기 보시면 11선까지도 살짝 밀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되면 진짜 여기는 완전히 그레이트한 비중을 좀 실어야 되는 타점이다. 그래서 오히려 요 정도 구간대에 비중을 엄청 제가 걸어 놨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한 구간까지 오지 않고 정확하게 기준선 찍고 반등이 나왔죠. 이게 반등이 작아 보이는데 작지 않습니다. 한 10% 정도 그래도 제가 반등을 먹고 나왔어요. 근데 얘가 저점 대비 몇 프로 반등이 나왔는 줄 아세요? 45% 반등이 나왔습니다. 저점 대비 하면. 요거 담력 테스트 다 통과하고 드신 분들은 정말 대단했죠. 그래서 아까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주 첫 조정, 첫 눌림은 무조건 공략해야 된다. 다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대장주여야 됩니다. 아주 강한 종목이었어야 되고요. 공포를 사면 수익을 준다. 아무튼 휴마시스는 제가 방송에서 언급 드렸었던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빅텍도 제가 이 정도 가격까지 오면, 만약에 온다면, 그러니까 요날 이렇게 얘가 음봉이 하나 더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진짜 이 자리는 제가 조금 오버해서 뭐 몰빵할 자리일 수도 있을 만큼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얘가 이 자리까지는 안 왔고요. 21선에서 지지하는 모습 보여가지고 얘도 두 번째 눌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눌림이 여기서 나와서 큰 수익을 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눌림이 여기 이 가격 21선 눌림으로 나와줘서 얘도 제가 매매를 요렇게 좀 하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조금 샀는데 제가 원하는 만큼 물량이 좀 안 사져서 계속 물량을 늘리고 싶다라는 욕심이 들어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조금 호가창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전량 매도를 해버렸죠. 여기서 다시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빅텍도 이렇게 두 번째 눌림을 공략을 했고요. 쌍용차도 제가 방송에서 요날 얘는 시장을 주도했던 대장주는 아니기 때문에 개별 종목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3연상 간후에 첫 눌림을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 첫 눌림은 좀 패스하고 한 두 번째 장대의 음봉이 두 개 정도 떨어지면 한번 매매해 볼 만하다라고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얘가 요날도 조금 반등이 나왔고
금요일도 반등이 좀 세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 종목은 매매를 좀 하지 않아서 아무튼 뭐 접근해서 충분히 수익을 그래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자리이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K바이오팜이 상장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 봐야 할, 오히려 상장을 앞두고는 얘네들 뭐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면 정리하는 쪽이 맞는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상장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흐름을 가져가다가 상장 당일날은 얘네는 다 죽고 SK바이오팜 쪽으로 수급이 다 쏠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SK바이오팜 상장하는 날은요, 진짜 시장 모든 돈이 아마 이쪽으로 몰릴 겁니다. 거래대금, 제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최대 거래대금이 보통 이제 삼성전자고, 시장에 정말 핫한 주도주 한 번씩 터지면 1조 몇천억까지는 가잖아요. 얘는, 거래대금도 새 역사를 한번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SK바이오팜이요. 디스커버리 우선주도 계속해서 흐름이 좋고요. 이 관련주 중에 제일 흐름이 지금 공략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SK증권이에요. 얘가 시세를 뽑고 죽이는 과정,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얘는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또 오늘은 요거 얘네들 또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최근에 뭐 갈등 관련주라고 해야 되나요?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과 일본 쉽게 죽지 않는 흐름입니다. 미중 갈등 관련주들도 유니온 머티리얼이랑 얘네들이 좀 움직이다가 얘네들이 쉬니까 그 다음에 세노텍이 후발주였던 세노텍이 다시 한번 대장주로 치고 나오는 흐름이고요. 요렇게 묶어야 되겠네. 세노텍이랑 티플렉스, 뭐 유니온 머티리얼즈랑 뭐 유니온 이런 식으로 좀 엮어야 될 것 같고요. 뭐 대도 관련주인 샘표랑 사료 관련주인 애들도 뭐 아직 흐름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한두 번 더 쳐줄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